자, 웹 프로그래밍 응용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시판 서비스를 구현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 게시판 서비스의 흐름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목록 보기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목록 보기 페이지가 거의 모든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중앙에 들어있는, 그림상에서는 왼쪽에 보이지만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함이라기보다는 흐름의 중앙에 있는 형태의 그림을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록 보기는 게시판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이죠. 전체 목록들이 출력이 되고 그 목록의 제목을 클릭하면 글 읽기로 들어가거나, 내지는 하단에 있는 글 쓰기 링크를 클릭하면,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글쓰기로 이동하는 그런 중앙에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글 목록의 제목을 클릭하면 글 읽기로 들어갑니다. 자, 글 읽기로 들어가서 글 읽기에는 글 편집 링크와 글 삭제 링크가 있는데요. 글 편집 링크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글 편집이 수행이 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글 편집이 모두 완료되면 다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갖습니다. 글 삭제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글 삭제 페이지는 그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에 그 비밀번호가 맞으면 글 삭제가 수행이 되고, 그 글 삭제가 완료가 되면 다시 글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링크를 클릭하면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고, 글쓰기가 완료가 되면 글쓰기 링크로 글쓰기 목록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게시판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조금 보자면 그래도 복잡한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게시판 서비스가 이러한 정도인데 조금 더 복잡한 과정에 약간 추가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그림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 복잡해진 그림을 그냥 스케치 없이 그림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려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게시판 서비스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 이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그 구현 단계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한 번씩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판 서비스를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한번 빈 종이를 놓고 한번 그림을 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록 보기 페이지 구현하기 해보죠. 자, 목록 보기 페이지에는 전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엔 6가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글 번호, 작성자, 제목, 본문 작성일, 비밀번호, 이렇게 다 6가지인데요. 이 목록 보기에는 그 중에 4가지만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 4가지란 어떤 거냐면 글 번호, 작성자, 제목, 작성일, 요 4가지만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고요. 그죠?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내지는 본문이 전체 목록 페이지에서 보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를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작성일의 역순, 최신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페이지당 10개씩 출력하는 페이징 처리, 이 2가지는 추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순서나 내지는 페이지당 10개씩 출력하는 고 SQL 문장 내지는 구현은 좀 차기로 미루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목록 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목록 보기 페이지에 필요한 SQL문이 있을 겁니다.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블록으로 되어 있는 5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그 각각 그림들 하나하나마다
SQL문으로 뭐 어떤 SQL문이 필요한지를 명시하는 것, 적어보는 것, 실험해보는 것, 이런 작업들이 실제 코딩을 수행하는 작업들 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 테스트가 충분히 끝난 뒤에 이 정도 SQL문과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면 전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 다음부터 코딩에 들어가야지, 코딩을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내지는 잘못 구조를 잡아서 구현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코드를 지금까지 개발했던 코드를 다 버리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지고 다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현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린다라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사진의 첫 번째 작업은 뭐예요? 아까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 라는 것, 그리고 각각의 블록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SQL문을 작성하고 실험해 보는 것, 이겁니다. 자, 목록 보기 페이지의 SQL 문장은 select number, write, subject, created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셀렉트 해오는 문장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순서를 잡자면 뒤에 order by라고 하는 뒤에 명령들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순서 없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SQL 문장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 SQL 문장을 어떻게 봐요? MySQL에 들어가서 직접 이 명령을 구현해서 구사해서 실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셀렉트 문장이 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목록 보기 페이지는 전체 코드를 보자면 네 단계의 과정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1번 과정은 DB에 접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실험했었던 SQL 문장 있죠? 그 SQL 문장을 쿼리로 전송하는 일을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쿼리의 결과물을 받아와서 그것을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시켜서 그 리절트 셋을 갖고 오는 것. 이 세 번째 일이 그거죠. 맨 마지막 나머지 일은 출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리절트 셋에 들어있는 그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순서도 1번, 2번, 3번에 맞게 구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코드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try, catch, finally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try, catch 문 안에는 DB에 접속하는 코드와 SQL 문장 쿼리를 날리고, 그리고 쿼리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오는 작업,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 하나하나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에 접속하는 첫 번째 작업부터 한번 보죠. DB에 접속하는 일에 코드를 아까 전체 코드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봅니다. 자, 일부분 중에 그 DB에 접속하는 명령은 이 두 줄인데요. 자, class for name 해서 com.mysql.jdbc.driver, 자, 데이터베이스의 JDBC로 접속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상으로 로드 하고요. 자, 그 로드 되어진 클래스의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이 그 스태틱 클래스의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커넥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커넥션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뭐예요?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거냐 이겁니다. 자, MySQL 데이터베이스의 JDBC 타입으로 접속하겠다. 로컬 호스트는 내 컴퓨터, 그 다음 330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의 포트 번호,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통신 포트 번호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 설명 앞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yDB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MyDB라고 하는 건, 네 번째에 있는 MyDB는 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3306번의 MySQL에 설치되어 있는 My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하겠다, 이런 겁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create database mydb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MySQL의 My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작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은 JSP 유저, 패스워드는 JSP 패스,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요 JSP 유저와 JSP 패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그랜트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하고 권한 부여했을 때 사용했었던 그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수행합니다. 커넥션을 수행하면 그 객체로서 콘이 오고요. 콘 객체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어떤 명령들을 처리하는 어떤 중요한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try 캐치문 안에서 이 커넥션이 실패하게 된다면 어디로 뛴다? 예, 캐치문으로 가서 그 캐치문에서 어떤 에러 메시지가 있는지 출력한다 라는 것이고, try가 됐든 캐치가 됐든 성공이 모두 완료가 되면 어디로 간다? 예, 마지막에 finally로 간다. finally에 가서 아까 방금 지금 우리가 생성했던 콘 객체를 닫아주는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순서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됐으니까 쿼리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을 결과를 수신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줄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했던 그 코드가 앞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콘 객체를 얻었으면 그 콘 객체의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부터 쿼리를 하나 전송시키려고 하니까 콘 객체에 달려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생성시켜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그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하고요.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이런 SQL 문장을 실어서 SQL 문장을 실행시키는 execute query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여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명령, 이 SQL 문장들을 수행시키는 겁니다.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우리 테스트했었던 SQL 문이 여기 보이시죠? select number, write, subject created from board라고 하는 요 SQL 문장을 지금 방금 접속했었던 요 데이터베이스의 My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실행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실행이 완료가 되면 자, 그 결과는 어디로 온다고요? RS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RS는요, result set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result set. result set은 지금 실행시킨 SQL 문장인 select 문장에 대한 결과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이 객체가 RS 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에러 없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된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고 우리가 쿼리문을 전송을 하고 그 쿼리문에 대한 결과를 받아온 것까지 된 겁니다. 자, 리절트 셋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절트 셋은 처음에 빈 널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널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가 맨 처음에 rs.next라고 하면 요 줄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4줄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자, 리절트 셋에 처음에 rs를 호출하면 rs의 next를 호출하면 어디로 간다? rs의 next를 호출하면 이 줄에 있다가 요 줄로 뜁니다. 요 줄로.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rs의 객체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select 문으로 전송되어 온 데이터들이 한 줄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그 객체로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얻고자 하면 rs의 next를 계속 호출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맨 마지막 레코드까지 도달했을 때 rs의 next를 호출하면 그때 뭐가 옵니까? 예, 널이 옵니다. 널이 와서 더 이상 데이터가 없음을 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코드가, 자, 이 개념이 코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시죠. 자, 이겁니다. 자, while loop로 맨 처음에 rs의 next를 한번 호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예, 맨 처음에 널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되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이동되어 오고 그 한 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죠. 갖고 오는 것이죠. rs의 getInt, get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보는 1번, 2번, 3번, 4번은 select 문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쿼리를 날렸는데요. 그 쿼리 전송문에, 쿼리문에 보면 필드명들을 4가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첫 번째가 넘버였고요.
넘버였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작성자 라이터였고요. 세 번째는 제목인 서브젝트였고, 네 번째는 create data였습니다. created라고 하는 날짜, 현재 어떤 날짜에 출력됐는지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이요. 자, 레코드 셋으로 리절트 셋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그 한 줄에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을 텐데요. 그 네 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는 작업이 뭐예요? 이렇게 번호를 주는 겁니다. 번호. 거기 자료형에 맞게요. get int면 int, string면 string. 자, 맨 마지막에 있는 dated, date, time 요거는 그냥 스트링 형태로 변환시켜서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1, 2, 3, 4로 적어서 값을 갖고 오고 RS 객체에서 값을 갖고 오고 그걸 바로 출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밑에처럼 써도 됩니다. 밑에처럼 1, 2, 3, 4가 아니라 직접 필드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저기 1, 2, 3, 4라고 되어 있었던 이 부분이 바로 필드의 이름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위에처럼 써도 되고 밑에처럼 써도 괜찮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이 되면 방금 봤었던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자,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의 레코드가 있었는데요. 5개의 레코드가 화면에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구현된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저기 저는 지금 웹 컨텐트 밑에 list.jsp를 구현했고요. 자, list.jsp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맨 첫 번째 우리가 요거 임포트, 아까 본문에서 원래 강의에서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자, java.sql.별 요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임포트로.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커넥션 객체, 스테이트먼트 객체, 리절트 객체가 모두 java.sql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임포트 문을 빼먹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들어와서 커넥션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코드도 한번 보시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lass for name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요 두 줄의 명령이 있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create statement를 con 객체에 의해서 만들고요. statement의 execute query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query select 문을 전송시키는 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송된 결과를 RS에 받아오고요. 그 RS에 받아온 결과를 while loop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자, 출력하는 과정은 처음에 아까 그 전체 파워포인트하고는 약간 다르게요. 저는 지금 변수를 하나씩 잡아서 그 변수의 값을 쭉 저장을 시켰어요. RS 객체에 들어있는 값들을 바로 out.print 라인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씩 변수에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out.print 라인으로 코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같은 결과죠. 결과는 num 플러스는 콤마 찍고 writer 찍고 콤마 찍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while문을 돌면서 하게 됩니다. 이 while은 언제 빠져나오죠? RS의 next가 널이 되는 순간, 즉 레코드의 개수가 100개면 100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널에 도달하는 마지막 레코드에 도달하는 순간 이 while loop를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finally 부분이 있는데요. 이 finally 부분은 여러분들 그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객체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자, 아까 봤던 대로 con 객체 만들었고요. 그 다음 statement 객체 만들었고, 그 다음 RS 객체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순서는 어떻습니까? con 만들고 statement 만들고 RS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객체를 해제할 때는, 다시 닫을 때는 이 열었던 순서의 반대에 의해서 닫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finally로 와서 보시면 RS 객체를 먼저 닫고 그 다음 statement를 닫고 그 다음 con 객체를 이렇게 닫습니다. 네, 이렇게 닫아서 그 만들어진 순서의 반대 역순으로 이 객체들을 닫는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실행을 한번 시켜 봐야 되겠죠. 예. list.jsp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run, 그 다음 run on server. 네, 이건 잠깐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선택하고 finish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주소가 나오죠. http localhost 8080에 보드에 list.jsp를 요청하니까 서버에서 이러한 답을 줬습니다. 지금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4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는데요. 테이블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두 한 화면에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이 네 바퀴를 돌면서 리절트 셋에 들어있는 값들을 출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게시판 목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부탁한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마시고요. 직접 손으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작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게시판 서비스의 전체 흐름을 종이에 반드시 스케치해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페이지마다 필요한 SQL 문장들이 무엇인지를 구상하고 MySQL에 가서 그 구현하기 전에 MySQL에서 그 페이지들에 필요한 SQL 문장들을 먼저 테스트해 본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었던 list.jsp 코드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같이 구현해 보고 작업해 보시는 것,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